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KBS 이사도 조우석 이사입니다. 조우석 이사도 공산주의자 맞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이분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런데 조우석 KBS 이사는요, 어제 보수 성향의 한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어느 당 대표하는 친구가 공산주의라는 말에 발칵 화를 내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왜 공산주의자인지 모를 것이다. 얘기한 분, 그러니까 고영주 이사장을 뜻하는 거죠. 정확한 지적을 한 거라고 확신한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저 또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에 KBS 이사에 선임이 됐는데 선임 당시의 과거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바로 201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념 강연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세력은 좌파다. 좌파 세력은 크게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사 선임 당시에 굉장한 논란을 불렀습니다. 자, KBS 이사로 지원을 하는 그 지원서에도 좀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원 동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목표는 KBS 정상화다. 이렇게 썼고요. 저널리즘 원칙에 벗어난 반정부, 반대한민국 기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KBS 이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뽑는 건지,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 들어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한국방송보다 KBS죠. KBS의 근거 법률은 방송법입니다. 모든 것은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거기 보시면 KBS의 이사는 방통위원장의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러 가지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우석 이사도 방송통신위원장의 추천을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은 결이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동시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댔는데 왜 문 대표는 고 이사장이 내놓은 근거에 반박하지 않고 비판만 하나요? 야당이 박 대통령에게 영자가 빠졌습니다. 영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니 하는 건 명예훼손 아닌가요? 라는 지적을 주셨고요. 자, 결이 다른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를 찍은 48%의 국민도 공산주의자가 되는 건가요? 공영방송 이사진의 편향성이 심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주셨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답하시고 싶은 내용부터 답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위에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문 대표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고영주 이사장의 말을 이래서 틀리고 이게 크게 이슈화되는 것은 문 대표 본인에게도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문 대표에서 보면 이런 것들의 쟁점화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비판하는 정도로 정치 쟁점화를 끌고 나가는 정도로 즉 우리 현 정부의 공안 통치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야당이 박 대통령이 마르 앙뚜아네트라는 건 명예훼손 아닌가라는 저 질문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모욕이 맞습니다. 그건 정말 욕설이니까요. 하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통의 이미지와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이 모욕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욕을 딱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 이 발언이 너무나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의 생각이 자유는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 이념적 성향이 대선 과정에서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단적인 사례로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아니면 폭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이념 성향이 종북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적인 어떻게 이루어진 논리라는 것을 빼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고요. 또 우리의 분단 현실에서 공산주의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박문진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KBS 이사라든지 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과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담보해야 되는 자리에서 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 하나 더 봐야 될 텐데 국회의원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 19대 국회의원들 다음번에 꼭 바꾸겠다고 한 분들이 이게 많았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국회의원들 보면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47%면 절반 계속하는 게 절반밖에 안 되네요, 지금. 네. 항상 이 시기쯤에 현재 지역구 의원이 재선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으면요, 통상적으로 절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지금의 혹시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 최저 국회라는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스스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교체에 대한 여론은 그 정도고 절반 정도가 교체해야 된다는 거고 점수도 매겨봤더니 점수가 형편없네요. 네. 예. 39점 미만이 34%. 그리고 이 40점에서 59점 사이가 36%고요. 평균을 내더라도 42점입니다. 이 정도면 낙제인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들은 아마 더 이거보다 좀 점수를 좀 박하게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에 띄는 건 60점에서 100점 사이가 27%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번엔 총선에서 그런 분들 옥석을 잘 가리는 게 또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